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입니다. 충북의 휘발유 값이 리터당 2,000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3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향후 전망은 크게 엇갈려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음성군 감곡면의 한 주유소에 차량들이 물밀듯이 몰려듭니다. 휘발유 가격이 전국 최저가로 알려져 유명세를 탄 겁니다. 리터당 휘발유 값이 1,709원으로 평균 가격보다 200원 이상 저렴합니다. 요 근방에서 최고 싼 것 같아요. 한 번에 넣으면 돈 10만 원씩 넣으니까는 그래도 좀 보탬이 되는 것 같아요. 싸게 팔다 보니까 차량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진을 조금만 취해도 결론적으로는 예전보다는 수입이 늘었습니다. 국제 유가의 하락과 유류세 인하 등의 영향으로 충북의 기름값은 3주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리터당 2,149원으로 정점을 찍었던 충북의 휘발유 값은 지난 22일 2,000원 아래로 떨어져 현재는 1,900원 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유가에 대해 국제기관별로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어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경기 침체로 인한 65달러 설과 전쟁 장기화를 가정한 380달러 설 등 극과 극으로 나뉩니다. 월세 정도의 주값이 나오긴 하는데 2,000원 후반대 3,000원 가면은 그냥 가까운 데 이사 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충북의 경유값은 석 달째 리터당 2,000원대에 머물고 있어 운수업계와 경유차주들의 기름값 부담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충북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이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첨단 IT 기술을 활용해 의료와 교통 등 우리 실생활을 말 그대로 스마트하게 변화시키는 사업인데요. 조용관 기자입니다.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의 안착을 위해 도내 시군과 대학, 공공기관, 의료, 민간기업 등 37곳이 손을 잡았습니다. 지난해 국토부의 예비사업 선정과 실증을 거쳐 확정된 본 사업의 성공을 위해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221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충북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은 의료와 교통, 생활 분야에서 신기술이 적용됩니다. 응급환자 발생 시 스마트 응급의료 플랫폼을 통해 소방과 24개 병원이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 공유해 지체 없는 이송이 가능해지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 환자를 그때부터 준비하는 게 아니고 환자가 출발함과 동시에 이미 병원은 진료가 시작됐다고 보면 됩니다. 공공배달앱에서는 전기 자전거와 로봇이 배달에 나서고 수도권에서나 볼 수 있는 생활 서비스 요청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초소형 공유 전기차와 자율주행 셔틀버스가 청주시 오송우창과 혁신도시의 교통 사각지대를 오갑니다. 초소형 전기차를 공유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기존의 킥보드들이 갖고 있던 위험성들을 배제하고 앞선 실증 과정에서는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을 통해 촌각을 다투는 응급 환자의 재이송률이 크게 낮아졌고 신도시의 교통 사각지대가 해소되는 등 성과가 입증됐습니다. 정주 여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그런 점들을 좀 더 보완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충북 도민 입장에서 삶의 질 개선에. 충북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은 내년 말까지 꾸준한 고도화 작업을 거쳐 다른 지자체로 성과를 이전할 계획입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충청북도는 오는 2026년 지역 내 총생산 100조 원 달성을 목표로 김영환 지사 임기 4년간 대기업을 비롯한 첨단 우수기업을 중심으로 60조 원 투자 유치를 달성하겠다는 비전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첨단 우수기업 투자 유치 보조금을 2배 이상 증액하고 산업용지를 연간 100만 평 공급하는 한편 10만 평 규모의 충북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삼성, SK, LG, 현대차 등 대기업 계열사 10개, 약 40조 원을 유치하는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영환 지사가 자신이 제안한 차 없는 도청을 만들기 위해 일주일만 우선 실험적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김 지사는 어제 도청 근무 환경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민원인과 장애인 등 필수 주차 공간 외 외부 주차를 위해 직원 주차비 지원이나 9시 출근 6시 퇴근 문화 조성, 유연 근무제 활성화 등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옥상을 하늘 정원으로 만들고 사무실 캐비넷을 복도로 배치해 사무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로 2년 연속 열리지 못했던 충북도민체전이 올해는 옥천에서 개최됩니다. 대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한 개막 행사도 준비돼 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괴산에서 열린 58회 대회를 끝으로 멈춰버린 충북도민체전. 3년 만에 옥천에서 다시 개최됩니다. 이번 대회에는 24개 종목에 4,8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합니다. 지난 2011년 이후 8번의 대회에서 청주시가 6번, 충주시와 음성군이 각각 한 번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3년 만에 열리는 대회인 만큼 각 시군별 경기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도민 화합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도민체전에 우리 체육인들이, 도민들이 많이 참석해서 즐겁게 체육을 즐기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제61회 충북도민체전은 다음 달 25일부터 사흘간 옥천 공설운동장을 포함해 33개 경기장에서 개최됩니다. 대회 성적만큼이나 관심을 끄는 건 화려한 개막식입니다. 300대의 드론 불빛이 옥천 밤하늘을 수놓는 대규모 퍼포먼스가 펼쳐집니다. 옥천의 상징인 정지용 시인을 모티브로 한 공연과 송가인 등 인기 가수들의 무대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개막을 한 달 앞둔 상황에서 옥천군은 이번 대회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기를 되살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 옥천에 오셔갖고 많은 볼거리도 구경하시고 그리고 시군 선수단도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회 기간이 코로나 유행이 재확산하는 시기와 맞물려 관계 당국은 방역 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저희 CJB는 지난주 보도한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 충주 수안보 스키장 소식에 이어 앞으로 수안보가 되살아나기 위해선 어떤 변화가 필요할지 짚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순서로 수안보 온천 관광의 상징이었던 와이키키 리조트가 새로운 도약을 예고하고 있는데 그 현장을 박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충주 수안보 온천 관광의 메카를 이끌었던 와이키키 리조트. 19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수학여행과 가족여행 등 1순위 여행지로 자리 잡을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관람차와 회전목마 등 각종 놀이기구와 수영장이 있어 수십 대의 관광버스가 몰리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국에 비슷한 관광지가 생겨나면서 수안보 전체가 휘청했고 리조트 이용객 수도 급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지난 2002년 리조트가 문을 닫았고 이후 20년 가까이 방치되었습니다. 와이키키 리조트가 새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 자산운용사가 먼저 392억 원을 투입해 부지와 건물을 매입한 뒤 리조트를 단장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기존에 있던 건물은 최대한 원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 본 건물은 미디어 아트 전시장으로, 유리 온실은 실내 식물원으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일부 외벽 철거는 오는 9월 안에 마치고 연내 리모델링에 들어가 2024년 상반기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제 콘텐츠를 투입을 해서 볼거리, 그러니까 즐길거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아마 변모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와이키키 리조트가 복합문화시설로 변신을 꾀하면서 다시 한번 충주 수안보의 영광을 재현해낼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5월 충북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전달보다 1,218억 원이 감소해 10조 9,2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에 따르면 5월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은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전달보다 1,074억 원이 줄어 감소폭이 한 달 새 4배가량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5월 비은행 금융기관 가계대출 잔액은 한 달 전보다 222억 원 증가해 13조 4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 오송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꼭 필요한 국제학교 유치에 본격 나섰습니다. 경자청은 국제학교 유치를 위해서는 외국 학교 법인의 한국 내 국제학교 추가 설립을 유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맹경제청장이 최근 대구 국제학교를 방문해 운영 주최를 면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교육부는 오송국제학교 설립에 부정적이었지만 지난해부터 승인권자가 교육부 장관에서 시도교육감으로 변경된 상태입니다. 청주 오창 네오테크밸리 입주 예정지에 사는 주민 50여 명은 어제 청주시 임시청사가 있는 문화제조창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산업단지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곡창지대에 산업단지가 들어서야 할 이유가 없다며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해 주민들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식회사 신영이 오창읍 강리 일대에 444만여 제곱미터 규모로 추진 중인 네오테크밸리는 지난해 말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 고시됐습니다. 시멘트 회사가 출연한 마을 발전기금의 사용처를 두고 단양 매포읍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단양군 매포읍 주민 200여 명은 어제 충북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발전기금 관리단체가 주민 의견 수렴 없이 기금을 사용해 사업을 집행하고 있다며 충청북도가 직접 감독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단양 매포읍의 시멘트 회사 두 곳은 매년 2억 원씩 40억 원을 지역사회 발전기금으로 출연했습니다. 청주시가 민선 8기 공약 선정과 이행 상황을 평가하는 시민평가위원 40명을 위촉했습니다. 공약평가위원은 전문가 15명과 공모로 선정된 25명의 시민으로 구성됐고 주재구 씨가 호선을 통해 위원장으로 뽑혔습니다. 이범석 시장은 위원회에서 선정한 공약 사업을 검토해 8월 말 확정합니다. CJB 북부권 하반기 시청자위원회가 어제 충주에서 개최됐습니다. 문대식 시청자위원장은 민선 8기 시대 북부권 자치단체의 공약 점검과 추진 방향을 살펴보고 최근 코로나19의 재유행이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빠르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CJB 신규식 대표이사는 신속하고 정확한 보도를 전하고 지역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들여보는 프로그램을 제작해 지역민에게 보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